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것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있는 글이고요. 쇼펜하우어가 쓴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제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일단 김필영 선생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 10분 뚝딱 철학을 좋아하기도 해서 철학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수많은 철학자 중에서 제 마음 심금을 울린 철학자는 쇼펜하우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가 쇼펜하우어기도 하고 해서 쇼펜하우어를 좋아하는데 일단 그냥 제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런 것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드는 생각은 참 인간만큼 부모를 갉아먹고 사는 존재가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희는 이제 거의 30살까지 학교에 갇혀서 사는 그런 재소자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학생이란 신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지도 않은데 배우고 싶지 않은 것들을 꾸겨 넣는 그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거의 30살을 학교에 처박혀서 되게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능력들을 키우잖아요. 빨리빨리 책을 읽고 빨리빨리 외우고 외운 거를 다시 인출해내는 그런 걸 항상 요구하는 게 학교 시스템인데, 그런 능력이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서 보면 애벌레들이 결국 나비가 되지 못하고 탑을 쌓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림책인데 어떤 곤충이나 애벌레 중에서는 자기를 낳은 모체를 갉아먹고 태어나는 존재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모체, 부모를 갉아먹으면서 거의 30년 넘게 40년, 50년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비가 되지 못하고 애벌레인 채로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 때 나는 이제 좀 어른이 된 것 같아, 난 이제 부모님 없이 독립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무의미한 학교 시스템에 얽매여서 그것도 즐겁게 논 것도 아니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30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그 학습의 시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저는 대졸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늦게 졸업하고 30살에 사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나이가 늦기도 했고, 뭐 그렇게 엄청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엄청 좋은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냥
집 근처 회사, 그냥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기대치 낮추고 기대치 없이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고졸 연봉, 고졸 초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경력을 쌓아서 점점 더 연봉이 높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도 고졸로 시작한 친구들의 연봉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새 보니까 제가 올라와 있는 위치는 어느새 보니까 대졸 초봉의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대졸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졸 초봉으로 시작해서 결국 대졸 초봉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제 경력의 중간에 왔는데 그런 저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나와서 일을 가르쳐 준다는 게 사실상 전임자한테 일을 인수인계 받는 게 그게 일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전임자가 얼마나 일을 잘 해놨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한테 일을 얼마나 잘 배우느냐도 중요한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뭐 길어봐야 2주 정도 전임자한테 일을 배우는 게 보통인데,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면 4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쇼펜하우어가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썼더라고요.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아, 내가 사회생활을 늦게 해서 여기 회사에 늦게 들어왔으니까,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의 간절함을 이용한다는 걸 많이 느꼈고, 여기 한국에서 제대로 발붙일 데가 없어서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나이가 과장 차장 나이가 됐는데 대리를 달고 있으니까 사실 거기서 발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MZ라고 퉁을 쳐서 같은 세대이긴 맞아요. 저는 MZ처럼 한 회사에 정착 못했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런 MZ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MZ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주에 왔는데 호주에서도 그렇고 제 마음이 간절하면 그 간절한 마음을 일용한 사람들만 있고 그런 걸 되게 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정말 그런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들어서 얘기하자면 뭐 연애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잘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요. 어,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많이 배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흘러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내 간절함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다는 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그럴까? 왜 내 간절함은 언제나 다른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힐 수 있는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그런 부분을 탓하기보다는 그걸 극복하고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무장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내가 나 자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는 게 때로는 참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